네, 정적분해 활용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속도는 지난 미분 파트에서 나왔던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조금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이 점 P의 위치를 자, X라고 합시다. 이 X는 시간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X는 F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ft는 f't라는 자,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될 것이고, 자, 요게 뭡니까? 미분 파트에서 배웠죠? 이게 속도가 되더라는 거죠. p의 속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뭘 했습니까?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한 거고요. 자, 반대로 가볼 겁니다. f't에서 ft를 갈 건데 미분하면 f't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린 뭐라고 하죠? 네, f't의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f't의 부정적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뭐다? 네, ft죠. 그런데 ft는 자 x고 f't는 v니까 얘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여기는 v가 들어갈 것이고 여긴 x가 들어가겠죠. v 역시 t에 관한 함수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vt라고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네, vt의 부정적분이 x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그래프 입장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자, y는 자, vt 속도 함수가 있을 때 자, 이 속도 함수의 자, 부정적분의 값이 x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 함수와 x축 사이에 요 밑쪽의 넓이가 자, 요 x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적분으로 바꿔보면 여기를 자, 여기 시각이 시간이죠. 자, 여기를 xa, 여기를 x라고 t라고 두어봅시다.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정적분의 범위를 자, 마련하면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적분을 해봅시다. vt를 적분하게 되면 자, 요것을 적분하게 되면 일단 f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t a t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자, ft 빼기 f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ft는 뭡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이고요. fa는 뭡니까? f가 시각 위치에 관한 함수니까 시각 a에서의 위치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t에서의 위치에 해당되고 fa는 시각 a에서의 위치에 해당되죠. 자, 그게 이것과 같다. 그러면 이것을 ft에 관해서 써보면 ft는 fa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 fa를 처음 위치라고 생각해서 x0로 바꾸고 ft를 자, 나중 위치라고 얘기해서 x로 바꾸게 되면 최종적인 식은 x는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점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이만큼의 적분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점의 위치를 찾고자 할 때는 처음 위치, 이제 처음 위치, 시간이 흐르기 전에 처음 위치에서 자, 시간이 a에서 t로 흘렀을 때의 속도를 정적분한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각 t에서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하나는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변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책은 없지만 나중에는 변위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것과 자, 점 P의 움직인 거리,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 단어 자체를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점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자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되돌아와서 여기서 멈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위는 여기가 처음 위치고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나중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변위는 여기서 이까지만 변한 겁니다. 이렇게만 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처음 위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갔다 오든 간에 최종 위치가 여기라면 위치의 변화량은 자 요만큼만 변화를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변위라고 하고요. 이 반에서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자 움직인 거리 자체를 물어보니까 이만큼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변위는 요걸 뜻하는 것이고 자 움직인 거리는 뭡니까?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최종 위치가 여기라고 할 때 변위,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 이만큼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움직인 거리는 이 전체 경로의 거리를 자 계산해서 더한 값들을 우리는 이제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속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시각 여기가 A고 나중 시각이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요 부분 이건 지금 속도 함수입니다. 자, y는 계속 헷갈려서 선을 희한하게 쓰고 있군요. 속도 함수입니다. 자, 요 부분의 뜻은 뭡니까? 요 부분의 뜻은 속도가 양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점 P의 위치가 여기라고 할 때 A에서 위치가 시각 A에서 위치가 여기라고 할 때 양의 방향으로 여기가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할 때 이쪽을 플러스 값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자, 양의 방향으로 가는 양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뭘 뜻합니까? 자, 적분값이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각 B에서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변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넓이가 자, 요만큼 간 양이 될 것이고 요 넓이는 적분값이 음수니까 되돌아간 양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이 요만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 이렇게만 쓰시면 이게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위치의 변화량. 변위라고 부르죠. 변화량이라고 부르고요. 자, 움직인 거리는 요 거리도 플러스로 계산하고 요 거리도 플러스로 계산해서 둘이 더해야 최종 움직인 거리의 총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넓이 따로 구하고 요 넓이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값을 C라고 놓으면 요 부분의 넓이는 적분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VT
dt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적분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자 vt dt라고 쓰면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이렇게 되어서 둘이 더하게 되면 자 이게 최종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간단하게 쓰자면 인테그랄 자 a에서 b까지 vt의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이 vt가 양일 때는 그냥 나올 것이고 vt가 자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으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에서 최종적인 위치까지 얼만큼 변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양의 부분은 앞으로 간 거리를 뜻하는 것이고 자 음의 부분은 뒤로 간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는 그냥 여기서 이까지를 통째로 적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상쇄되어서 최종 위치까지의 이 거리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이 범위가 조금 더, 이 넓이가 좀 더 큰 편일 테니까 값이 음수가 되어서 이렇게 뒤로 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A에서 B까지 통째로 적분하게 되면 앞으로 간 양과 뒤로 간 양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위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간 거리와 뒤로 간 거리를 그냥 더 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리 이 부분과 뒤로 간 거리 이 부분은 적분값이 음수로 나올 것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꾸어서 둘이를 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인 거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고 했네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는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자, 시각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물어봤군요. 자,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점 P의 위치에 관련된 식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네. x는 자,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ft dt가 자,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식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면 점의 위치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자, 처음 위치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위치 1을 쓰고요. 인테그랄 시각 t에서의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출발할 때의 시각을 0이라고 잡으면 도착할 때의 시각은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6t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1 더하기 그리고 적분을 하게 되면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더하기 12t 0, 2가 되겠죠. 자, 요것을 자 봅시다. 이런 그대로 쓸 것이고 자, 이 식에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뺄 건데 0을 대입한 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2를 대입한 값만 쓰면 되겠죠. 나머지 양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2를 대입하게 되면 16 2를 대입하면 36 2를 대입하면 자 24 되겠죠. 자, 요 둘을 합치면 40이고 40에서 36을 빼면 4가 나오고 앞에 1을 더하면 5가 되는군요. 그래서 자, 위치는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시각 t는 1에서 3까지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이제 식은 뭐였습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ft vt죠. vt로 합시다. vt dt는 뭐다? 네, fb 빼기 fa인데 자, 이 fb가 b에서의 위치 xb라고 할까요? 그리고 a에서 위치는 xa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식도 네, vt로 써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초에서 3초까지의 전 P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요 식을 자 1에서 3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자 6t 제곱 네 먼저 이렇게 vt를 써줄까요? 예쁘게 dt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dt가 되겠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더하기 12t가 되겠죠. 그리고 1, 3이 됩니다. 자, 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3을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3을 대입하면 27이 되고 1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빼면 26이 나오고 26에 2를 곱하게 되면 52가 되겠죠. 5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한 값 9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자 1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9에서 1을 빼면 8이 되고 8, 9, 72가 되겠군요. 여기 72가 되고요. 더하기 이쪽은 3을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 2가 되겠죠. 그걸 빼면 2가 되겠죠. 2에 12를 곱할 거니까 24.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76에서 72를 뺄 거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4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 t는 1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 vt의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vt는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0이라는 식인데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6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 6 인수분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게 뭐다? y는 자 vt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1에서 3까지의 이제 움직인 거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 1에서 3까지죠. 여기죠, 그죠? 3 여기고 올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에서 2까지는 이 속도 함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2에서 3까지는 다시 앞으로 가겠죠, 그죠? 다시 앞으로 가는 이 형태가 되겠죠. 점 P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앞에서 구한 이것은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위치에서 최종적인 위치까지 간 거리를 구한 거고요. 여기서는 3번은 움직인 거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리는 항상 양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라고 해야 되니까 요 넓이 따로 구하시고 요 넓이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겠죠. 자,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까만 글씨를 쓸까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6 t제곱 네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dt가 될 거고요. 자, 이쪽은 아랫부분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자 2에서 3까지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dt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까?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자 세제곱 이렇게 구했었죠, 그죠? 자, 요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아마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구하는 셈이 되겠죠. 자, 1과 2니까 식을 대입해 보면 6분의 6 t의 제곱이 계속 6이니까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죠.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 2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값이 얼마죠? 이제 네, 약분하고요.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요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식을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부정적분, 요것의 부정적분은 이거니까 가져오게 되면 자,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더하기 12t가 2에서 3까지 적분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볼까요? 3에서 3을 넣은 값에서 2를 넣은 값을 뺍시다. 27에서 8을 빼면 19가 나오는데 2를 곱할 거니까 38이 되겠죠. 3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9에서 4를 빼면 5가 될 것이고, 5, 9, 45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 다음은 3을 집어넣은 값에서 2를 집어넣은 값을 뺄 거니까 1이 나오고, 12를 곱하면 여기는 12 되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50이네요. 자, 50에서 자, 45를 빼면 5가 나오고 1을 더하면 자,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자, x축 사이에 갖춰진 이 부분의 넓이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적용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12번 봅시다.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지상 35m 높이에서 속도 3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vt m/s라고 하면 vt는 30 빼기 10t 이다. t는 0에서 7 사이이고요. 다음을 구하시오. 물체를 쏘아 올린 지 5초 후의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초기 위치는 지상 35m입니다. 그리고 속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죠? 그럴 때 5초 후에 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식이 어떤 식이 떠오릅니까? 네. x는 자,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가 떠오르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자, 높이는 초기 높이가 35m고요. 그죠? 그리고 속도는 0에서 5, 속도는 네, 이거겠죠. 0에서 5초까지 올라간 거리는 자, 속도 30 빼기 10t를 정적분한 것과 같겠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식을 계산하게 되면 35 더하기 30t 빼기 5t 제곱을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35 플러스 0이니까 한쪽만 대입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150 빼기 125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60이 되겠네요. 그죠? 자, 5초 후의 높이는 60m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는데 속도 함수를 잠깐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 y절편이 30인 1차 함수니까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이 될 거고 네,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t가 3이겠군요. 그죠? 여기가 3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함수인데요. 이런 함수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속도가 0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그린 게 속도 함수 아닙니까? 그죠? 네, vt라는 속도 함수인데요. 이 속도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때는 3이겠죠. t가 3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t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vt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3일 때의 최고 높이니까 우리는 자, 요만큼이 올라간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높이가 35였고 아이고, 네. 추가로 올라간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이 높이는 x,
35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30 빼기 10t dt인데요. 자, 이 부분의 뜻은 뭐냐? 요만큼의 넓이 아닙니까? 그죠? 자, 계산을 하기보다는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35 더하기 45 해서 값이 얼마다? 네, 80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도 좋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구하기 쉬운 넓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으로 구해서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3번을 봅시다. 3번은 물체를 쏘아 올린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죠. 그죠? 자, 5초 동안이니까 5초 여기겠죠. 그죠? 5초 여기입니다. 움직인 거리니까 요 넓이를 따로 구하고 요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원래 여기 적분값은 마이너스입니다만 요 넓이를 따로 구하면 자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앞으로 간 거리도 플러스, 뒤로 간 거리도 플러스. 거리는 플러스니까 요 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 따로 구하시고 여기 넓이 따로 구하시면 좋겠죠. 이 넓이도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여기에 5를 이제 VT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자, 네, 식 한번 쓰고 봅시다. 자, 움직인 거리, 자, 그것을 L이라고 두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자, VT, DT 그 다음에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VT, DT 인데요. 자, 요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것의 넓이는 뭐다? 요것의 값은 이것의 넓이에 해당되고요. 이만큼의 값은 네, 이만큼의 넓이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3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2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하면 앞에 거는 45가 될 것이고 뒤에 것은 20이 되어서 둘이 합치면 65가 되겠죠. 65m가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프에서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는 타이틀인데요. 아마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시각 t는 6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6에서의 위치라고 부르면 여기서 이까지를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적분하면 여긴 플러스 값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 되고 여기 플러스 값이 되어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점 P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자, VT, DT를 구할 텐데요.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요것을 잘라다가 여기 이제 넣어주면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2 곱하기 1 그죠? 2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 P 위치를 구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값은 음의 값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써줄 거고요. 이쪽 부분은 네,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점 P의 위치는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점 P가 출발한 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은 시각이 2초일 때 바뀌는 것이고요. 5초일 때 바뀌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5초겠죠.
그러면 5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vt dt라고 쓸 텐데 이걸 나눠 보시면 0에서 2까지 vt dt와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vt dt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 이 부분의 넓이는 2라고 계산을 했었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이 부분의 이제 적분값은 마이너스 2인데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양수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값은 2 더하기 2가 되어서 값은 4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